안녕하세요. 컴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3년 4월 22일 오전 5시 50분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282달러입니다. 조정이 꽤 크게 왔네요. 저는 어제 1시 되기 전에 결국 잠을 못 참고 한 10시 반쯤에 잠이 들어가지고 방금 일어났는데 아직 4시간 봉상 상승 다이버전스는 컨펌이 안 된 상황이고요.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에서 걸리긴 했지만 그 아래로 차트가 내려오면서 1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도 캔슬이 된 상황이죠. 네, 그래서 다이버전스라는 건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특히나 기술적 조정이 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특별한 악재나 아니면 뭐 호재로서 차트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기술적 조정이 오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더더군다나 바로 V자 반등으로 들어올리기보다는 옆으로 빼면서 다이버전스를 반드시 확인시킨 다음에 저는 들어올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올리더라도.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매수를 조금 신중하게 가져가시고요. 제가 댓글로 써놨지만 매수를 조금 빡빡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빡빡하게 가져가셔야 되고 알트코인 사세요. 네, 알트코인 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중단기적으로는 알트코인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직전 영상 여기 8시에 올렸었잖아요. 4월 20일. 그리고 바로 손절 가맹하시기보다는 여기 상승 채널 깨져서 바로 손절을 가맹하시기보다는 아마 20일 EMA에 테스트를 한번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한 2만 90달러, 2만 80달러까지 올라간 뒤에 조정이 있을 거라 그랬는데 정확히 2만 90달러, 즉 20일 EMA 테스트 한번 하고 차트가 여기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거 올라가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한 번에 뚫어내긴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반드시 한번 또 내려옵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저점이 갱신되면 하락 파동이 더 길어지는 거죠. 저는 24K는 항상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박스권 넥라인 자리고 200주 EMA 그 다음에 201 EMA가 다 뭉쳐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24K 박스권 상단 넥라인까지는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다이버전스를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뒤에 뭐 뚫더라도 좀 요렇게 뚫는 과정이 나오지 V자로 한 방에 뚫어내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면 저희가 알트 매매로서 지금 수익을 가져가야 될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만약에 지금부터 반등을 한다라고 치면 여기에서 만약에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전스를 컨펌 시키고 테더 도미넌스에서 4시간 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 되면 동시에 요 구간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간 동안 알트 상승률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비트는 일단은 저는 상승률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승 추세가 뚫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참 더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힘을 응축시킨 다음에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렴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수렴을 계속하는 거죠. 네. 삼각 수렴을 이때처럼. 결국 이 삼각 수렴의 결과물이 뭔가요? 31,000달러까지의 상승이죠. 네. 여기에서 좀 다시 한번 또 수렴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수렴 과정에서 가장 빛을 볼 건 비트코인이 아니고 당연히 알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여기 추세가 깨지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은 일단은 좀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한참 동안 저는 좀 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뭐 갑자기 뭐 급작스러운 호재가 터진다거나 뭐 테슬라에서 갑자기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상당 기간 이렇게 조정의 과정을 수렴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설사 코인을 잡더라도 반드시 추세선 하단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매도를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보고 들어간 물량은 반드시 여기에서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여기 바닥에서 또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면 또 매수하시고 뭐 수렴의 추세선이 하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수렴의 상단 부분에서 또 매도를 하시고 이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거죠. 네. 이 과정이 여기에서 한 번 더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깨고 올라가더라도 여기 상단은 이제 계속해서 저항 자리가 되는 거죠. 네. 뚫고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계속해서 또 저항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말은 즉슨 당분간은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조금 강조드리고요. 알트 매매 하셔야 돼요. 알트 매매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즉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돌파하기보다는 결국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여기 상승분에 대한 조정 다이버전 피보나치를 그어보면 되겠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네요. 한 44% 레벨까지. 44, 최소한 44% 레벨. 심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고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2달 넘게 알트장이 온다는 얘기고, 그 이후에는 그럼 좀 큰 조정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2달 동안 알트장이 온다라는 건 5월, 6월까지죠. 6월까지. 그러면 또 6612 시나리오가 또 이제 그대로 또 적용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앞으로 최소 한 달 동안은 좀 알트코인이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차트 좀 부지런히 보셔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알트코인을 매수하기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테더 도미넌스도 아직 4시간 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아직 컨펌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항 구간에는 도달했어요. 일단 저항 구간에는 도달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는 고점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더 도미넌스가 박스권이 좀 명확한 편이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이잖아요. 즉 테더 도미넌스 가지고 사고 팔고 중단에서는 한 번씩 절반 정도 돌고요. 항상 중단에서는 피보나치 0.5 값에서는 항상 절반 터는 거 아시죠? 왜 얘는 무시하냐? 얘는 정상적인 무빙이 아니고 얘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생긴 무빙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시하는 게 맞습니다. 얘는 USDC 사태 나오면서 올라간 그 보물이거든요. 얘를 무시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은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얘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올라간 고점이고요. 얘는 특별한 이벤트 때문에 올라간 고점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도 비트코인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는 바닥이 어딘지 가늠이 안 되는데,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이 충분히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까지 차트가 올라왔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라고요?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되는 거 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알트 매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트코인 차트하고 토탈 차트 상에서도 당연히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돼야겠죠.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분명히 컨펌이 될 거예요. 조만간 오늘 내일 해서 제가 봤을 땐 컨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테더 도미넌스를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부터 해서 알트코인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도미넌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알트 차트들 분석해 놓은 거 자리까지 확인하고 들어갈 생각이고요. 어쨌든 오늘 내일 해가지고 매수 자리는 일단은 나올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 박스권을 이용해서 매매 전략을 세워도 된다라는 거. 여기가 하단이고 여기가 상단이니까 0.5 레벨에서는 항상 분할 입점은 필수고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깨졌을 때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여기 하단 깨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 여기 하단이 깨진다 그러면 이 번지 점프가 반드시 한 번 더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알트코인들 폭발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려올 것 같거든요. 2.618 레벨까지는. 만약에 이 수렴이 아래로 깨진다 그러면 정말 크게 갑니다. 그때는 크게 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빠지면서 흡성대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게 빠지면서 흡성대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결국 테더 도미넌스도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상승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실은 이걸 좀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 결국 이 테더 도미넌스 저점이 이제 11월 8일 날 찍혔는데, 이때가 이제 토탈 차트의 고점이죠. 이더리움의 고점이고, 여기 자리가 토탈 차트의 고점이자 이더리움의 고점 자리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된 테더 도미넌스의 상승 추세가 무려 1년 넘게 이어지다가 정확히 1월 둘째 주에 이 추세가 박살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 추세가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서 상승 추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벌써 1월부터 해가지고 몇 달을 지금 4월 넘게 4개월 가까이 지금 다시 한번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자리가 깨진다라는 건 한 번 더 번지 점프가 최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피보나치를 봤을 때 도미넌스 차트는 휩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더 잘 먹혀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최소입니다. 최소 0.382까지는 무조건 떨어지고요. 여기까지는 크게 보게 되면 저는 0.5 레벨 혹은 618 레벨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생각하면 충분히 여기 0.5 레벨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
여기 매물대까지는 무조건 떨어져.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제가 뭐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이렇게 확신을 강하게 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편인데, 만약에 저 바닥이 깨진다 그러면 저는 여기 0.5 레벨 혹은 최소 0.382까지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거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에 이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비트로 들어가면 흡성대법이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게 알트로 들어가게 되면 알트코인 펌핑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좀 명확하죠, 실은. 네. 비트코인 차트는 워낙 속임수가 많기 때문에 도미넌스 차트를 이용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를 이용하시면 저는 그건 자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만큼 도미넌스 분석 잘하는 사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은. 저는 도미넌스 분석을 저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미넌스의 기술적 분석을 거의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람으로서 그건 자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 하단 깨지면 여기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면 뭐 알트 불장이든 비트 흡성이든 다시 한번 좀 크게 나온다. 바꿔 말하면 이 하락 추세가 뚫리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혹은 이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 추세가 뚫리기 전까지는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과거 사례를 보시더라도 결국 우리가 직전 상승장을 보시더라도 이때도 이 짧은 반등장이 6월에 있었던 이 짧은 반등장이 결국 이 추세가 뚫리면서 마무리가 된 거고요. 이 추세가 뚫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크게 상승장이 왔던 두 번의 구간,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결국 여기가 뚫리면서 2021년에 뭐가 나왔나요? 부처빔이 나온 거죠. 결국 여기가 뚫리면서 2021년 겨울에 뭐가 마무리됐고요. ETF, 선물 ETF 통과 호재로 인한 상승장이 마무리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무려 2년 가까이, 1년 6개월 가까이를 계속해서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기만 했다라는 거죠. 이 구간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구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조정 구간이 1월에 이제 더 추세가 깨지면서 뭐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상승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뭐 시장 유동성이 없다 그러는데 보시게 되면 유동성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른바 테더 도미넌스의 고점 구간이 여기예요. 이게 지금 아주 강력한 지지 레벨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사서 아래에서 팔면 그냥 최소 그냥 몇천 프로 먹는 시장이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도미넌스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직도 고점인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의 여력은 충분해요. 설사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수치로 보게 되면 고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불장은 언제 나올까요? 진짜 말 그대로 뭐 제가 말씀드렸던 48만 달러까지 가는 불장은 언제 나올까요? 이 추세가 깨지는 시기가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무조건 롱입니다. 연 단위로 롱이라고 봐야 돼요. 이게 깨지는 순간이죠. 이 지금 이 수렴의 하단 여기가 깨지게 되면 여기까지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여기까지 먹는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대응이 상당히 쉽다고요. 네. 비트코인 차트가 그 박스만 안 깨지면 되거든요. 매직 구간이 박스만 안 깨지면 되고 테더 도미넌스 차트는 여기만 안 뚫리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결국 수렴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최대로 보더라도 차트상 5월 말까지는 제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거든요. 5월 말까지입니다. 뭐 계속해서 옆으로 뺄 수는 없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추세선의 끝 지점이 5월 말이에요. 그럼 5월 말에 가서는 어쨌든 결판이 나올 것 같아요. 5월 말에 가서는 이게 충분히 기간 예측도 가능합니다. 도미넌스 분석을 하시게 되면 오늘 조금 말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쨌든 결판이 나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지든 아니면 여기가 뚫리든 이제 뚫리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매수 기회가 한 번 또 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여기 구간에서 제일 많이 강조 드렸던 게 뭐였나요? 여기 구간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 드렸던 게 뭐였죠? 오래된 구독자분들은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나요? 이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게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있습니다. 여기 두 구간 보시게 되면 주봉이 아니라 월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있어요. 그죠? 월봉상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있죠. 이건 거의 뭐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니까 거의 100%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5월 말에는, 즉 6월 달에는 결판이 납니다. 5월 말 6월 달에는 저는 결판이 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추세가 위로 뚫린다라는 건 큰 조정이 온다는 얘기고, 한 번 더 아래로 쳐박는다는 얘기는 큰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A, B, C, D 패턴으로 떨어질 확률을 저는 일단 좀 크게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장기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또 장기적인 얘기를 하고 자빠졌네. 저는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솔직히 조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목표값이 여기인데 0.382 레벨.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 0.5 레벨까지는, 근데 여기 이제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죠. 여기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짜 메가톤급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결국 이 추세가 깨지면서 한 번 더 2011년 저점이었던 1.9% 또는 2.41% 레벨까지 떨어지는 구간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큰 기회의 장입니다. 설사 여기까지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먹는 거고요. 여기 추세가 깨진다라는 건 정말 역대급 불장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를 정말 남들이 하는 그냥 그 정도의 분석이 아니라 정말 뜯고 파고 하는 수준으로 분석을 하시게 되면 비트코인 차트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거.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 박스권이 상당히 뚫릴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걸릴 것 같거든요. 하락 다이버전스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매수는 오히려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점 갱신 시도가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먹는 거죠. 여기까지 하단까지 딱 먹는 거죠. 중간에서 딱 한번 팔고, 중단에서 딱 한번 팔고요. 중단이 대략 요쯤 되잖아요. 근데 딱 매물대잖아요. 정확히 딱 매물대죠.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 떨어지면 여기까지 끌고 가고, 여기선 다 팔아야죠. 뭐 롱숏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물하지 마세요. 지금이 제가 아까 장기 분석해드렸죠. 지금은 이거 선물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요. 현물로 그냥 한 1, 2년 존버해가지고 몇천 프로를 노려야 되는 자리라고요. 근데 선물로 깨작깨작 하루에 그냥 뭐 몇백 달러 먹겠다고 선물로 깨작깨작 걸릴 자리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이버전스 4시간 봉상 컨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 자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 자리라는 거. 대신 여기 추세가 뚫리게 되면 상당히 조금 위험합니다. 여기 추세가 뚫리게 되면 상당히 조금 위험하다라는 거. 차트가 여기까지, 도미넌스 차트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비트 차트는 24K, 25K 넥라인 있잖아요. 넥라인까지 제가 봤을 때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가 위로 뚫린다 그러면 200주 EMA가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차트가 막힌다는 얘기는 뭔가요? 24K, 25K 넥라인 테스트를 마치고 다시 한번 차트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미넌스 차트를 봤을 때 거의 꼭대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제 확인할 건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일만 남아있다.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일만 남아있다.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이버전스를 확인하는 일만 남아있다라는 거. 이때는 다이버전스 컨펌이 안 됐고요. 이때도 다이버전스 컨펌이 안 됐네요. 이때는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보기 조금 힘들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괜찮은 매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이버전스만 기다리시면 돼요. 토탈 차트하고 비트코인 차트에서. 오늘 방송 딱 여기까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도 방금 일어나가지고 뭐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뱉은 것 같은데, 결론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얼마나 큰 기회의 자리인지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고점 나온 것 같아요. 드디어 저도 좀 매수를 해야겠다. 고점이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